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순천여성문화대학에서 오랫동안 장구반, 초급, 중급을 담당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초급 강사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지도 강사 양향진입니다. 아주 반갑고요. 일단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수업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인간들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여성문화회관에서는 그리고 순천시 평생학습과가 있는 건강진흥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학습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 수업이 사실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 장구를 친달지 한국무용을 한달지,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더라도 직접 만나서 춤을 춘달지 악기 연주를 한달지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수업의 방식들은 그 이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디지털대학교, 원격대학교 이런 데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면 별 무리가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세상은 변하는 거고 지구 환경 포함해서 인간들의 삶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반갑고요.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고, 제가 담당한 수업은 장구의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즉 나중에는 또 유튜브로 조금 더 질 높은 차원 맞춰서 각 회차시에 각각 다른 조금씩 차원을 높여가는 동영상이 제작되어져서 아마 보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충실히 저는 임할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만 주시면 그냥 같은 배를 탄 한 식구로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가면서 보완해가면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장구. 자, 장구라 부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명칭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라는 명칭도 맞고 장고라는 명칭도 맞습니다. 보통 이제 민간에서는 그렇게 장구와 장고로 불리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세요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다른 나라에 우리 장구와 비슷한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두 개를 우선으로, 즉 장구와 장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장구라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 부르는 건데, 그거는 자 여기 보이듯이 이제 악기가 보이죠. 장구 혹은 장고.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구라는 거는 좌우에 끼워져 있는 가죽에 의해서 명칭 지어진 건데, 한쪽은 장, 노루장자, 노루가죽, 한쪽은 구, 개구자, 개가죽. 즉 노루의 가죽과 개의 가죽을 각각 좌우에 다르게 끼워서 소리를 맞추는 것. 즉 음향의 형태나 높고 낮음, 그리고 두껍고 얇은, 깊고 그리고 카랑카랑함, 이런 여러 그러니까 대비형의 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양쪽의 가죽을 달리 끼웠던 거죠. 즉 장구라는 명칭은 장구라는 악기에 끼워져 있는 가죽의 구분에 의해서 노루장자, 개구자, 즉 노루가죽과 개가죽을 끼워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고. 여기에서 고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북고자라고 다 알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장고도 뒤에 고자는 북입니다. 북을 일컫는 것. 즉 장구의 지금의 형태는 도구의 발달과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발달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조롱목이 움푹 들어가 있는, 그리고 좌우가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죠. 이런 형태의 악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장고라고 명칭 지어지기에는 지금 현재의 북의 형태, 즉 뭉툭한 북이죠. 이렇게 조각이 아름답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도 단순한 형태의 간결한 어떤 그런 악기였었죠.
그 북고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그 원통의 통북 형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모양새로 바뀌게 되느냐. 지팡이 장자. 저 서남사에 가면 쌍향수가 있죠. 향나무 두 개가 서로 막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을 산중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예전에 그 아주 그냥 도력이 높으신 고승들이 지팽이 삼아서 그걸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 그 나무를 끊어서 잘 다듬어서 짚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 지팽이처럼 이렇게 꼬여 있고 그리고 손잡이는 넓고 아래 바닥에 꼭지는 작고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형태의 장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지팡이 장자, 북고자. 그냥 밋밋한 북이 아닌 지팽이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꼬여 있는 북이다라는 뜻으로 해서 장고. 어떤 분들은 앞에 장자를 지팡이 장자가 아니라 긴 장자. 지금 현재의 북보다도 통이 길다라고 해갖고 긴 장자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 긴 장자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더 긴 북이 많고요. 모든 북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자가 아니고 지팡이 장자였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장구는 가죽, 장고는 통의 모양에서 따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에 채를 치고 이렇게 치게 되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이 장구라는 악기를 연주곡으로 혹은 놀이용으로 즉 메고 서서 그리고 들고 막 이렇게 치는 이럴 때 이제 양손에 그리고 요즘 이제 사물놀이가 이제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장구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곡을 연주하기 위한 걸로 볼 때는 이렇게 채가 양손에 두 개 들어가요. 그러나 한쪽 손에는 채가 없고 한쪽 손에만 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노래장가는 한달지 그리고 민요 포함해 가지고 못방구 뭐 심을 때 내는 그 노래를 못방구라고 그러죠. 그때 치는 장구 가락을 맬 때는 굳이 채를 들지 않고 손장가. 가끔씩 여러분들 뭐 TV 국악 한마당이나 이런 데 보시면 민요를 그리고 향토민요 그리고 노동요 이런 것들을 향토색 짙은 가공되지 않은 즉 뭐냐 그러면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서 공연 작품화하지 않은 원초적인 노래를 부를 때 장구를 치시는 분들 옆에 반주를 치겠죠. 그럴 때 보시면 한쪽 손에 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대나무로 뾰족하게 납작하게 깎은 채만 들게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다른 한쪽 손에도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죠. 이럴 때는 음량을 크게 그리고 노래의 반주보다도 장구가 주가 되는 연주의 악기 그리고 반주 장단을 하더라도 악을 최대치로 조금 더 기능을 발휘한달지 원초적인 신명을 좀 극대화시킨달지 그럴 때 양손에 채를 쥐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양손에 쥔 채를 가지고 공부를 우선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채가 구분이 되겠죠. 자, 먼저 자 이쪽 채를 보시면 자 여기는 둥근 깡이 있고 대나무 뿌리로 연결돼 가지고 손잡이에는 도톰하게 가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채가 되겠습니다. 궁채.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혹은 양손잡이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는 왼손에 쥐어야 된다라고 표준법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한쪽 손에 쥐게 되는 궁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쪽 손에 채가 없고 양손에 채가 없고 한쪽 손에만 채가 있을 때도 꼭 채를 이 채는 썼었던 거죠. 즉 이 궁채는 들기도 하고 놓기도 했지만 이 채는 늘 장구를 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채였죠. 그래서 요거를 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채는 이제 열채라고 하는데 요 채를 오른손에 쥐든 왼손에 쥐든 어떻게 됐든 주가락 채가 없는 손은 낮은 혹은 갖다가 정박 큰 박을 매기게 되겠죠. 그러나 이 채를 든 손은 삼박 세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복잡한 가락, 화려한 가락, 높은 가락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채라고 그러고 이거는 궁채라고 그러는데 열채는 뾰족하게 대나무를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이 두께가 넓은 대나무를 조각으로 갈라내겠죠. 그 조각 중에 하나 매듭이 촘촘하게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주로 아래 뚱치가 되겠죠. 맨 끝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이 없으면 이 대나무가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듭을 지어서 또 또렷하게 소리를 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이 채가 갈라지거나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두터워지면서 여기가 손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궁채와 열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왼손제비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궁채가 잡히고 왼손에 열채가 잡힙니다. 주로 쓰는 손에 화려한 가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처럼, 그리고 보통의 왼손제비가 아니라 오른손제비가 많죠. 그랬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왼손에 궁채를 쥐고 오른손에 열채를 지어서 오른손이 활달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내는 가락을 다채롭게 그리고 도드라지게 내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채, 열채. 자, 그 다음에 자, 궁채는 꽝이 도톰하게 생겨서 치게 되면 낮은 소리가 나요. 낮은 소리. 이렇게 되고, 자, 열채는 치게 되면 카랑카랑한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장구라고 했을 때 가죽을 빗대어서 이름 지어진 거다 그랬죠. 왜 굳이 노룻가죽과 갯가죽을 구분해서 쪘을까? 자,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채를 구분치 않아도 그냥 손으로만 치시더라도 음정의 높낮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낮은 소리를 내는 쪽에는 두꺼운 가죽을 매겠다라는 거죠. 노룻가죽. 노루는 야생에서 크기 때문에 가시덤불에도 나뭇가지에도 그리고 추위, 혹한과 무더위에도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이 질겨요. 두껍고. 그래서 높은 이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는 거랑 다르게 낮은 소리를 내는 쪽에 가죽을, 노룻가죽을 썼겠고, 자, 반대, 상대적 개념으로 여기는 카랑카랑하고 높은 가죽을, 그러니까 집에서 개는 기르게 되겠죠. 그래서 야생보다는 조금 환경이 좋은 거고,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 혹은 갖다가 사람이 먹다 못 먹게 될 다른 음식들을 우선 개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먹이가 굉장히 부드럽다, 야생보다도. 그래서 반지르하게 기름은 나지만 가죽이 얇고 찰지죠. 그래서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 채가 아예 낮은 소리를 내게 되는 두꺼운 가죽에는 둥근 깡을 매겨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카랑카랑한 갯가죽, 얇고 막 톤이 높겠죠. 찰지고. 그런 거에는 이렇게 찰진 가락으로 쩍쩍 달라붙는 소리를 내달라라는 걸로 해서 이 장치를 왼쪽과 오른쪽 혹은 궁채와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과학이 있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편은 궁채,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채편은 열채로 높은 소리. 이렇게 음향관계가 상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과학적인 악기가 바로 장구이죠. 그리고 그 양손을 같이 치게 되면 합, 즉 가장 큰 소리가 나면서 가장 촉촉하고 깊은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의 타법을 우선 맨 처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손 치는 것부터 다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손은 왼손, 오른손 혹은 궁채, 열채가 됐던 두 개를 똑같이 치는 것. 덩. 그래서 입으로 내는 구음으로 덩. 구음이라는 거는 입구자 해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악기 소리를 대신 내는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으로 모아주시면 양손 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궁. 왼손으로 칠 수도 있고 오른손으로 칠 수도 있겠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각각 다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꽝으로 되어 있는 채, 그리고 양쪽으로 상대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좀 두꺼운 거, 그리고 사실은 통도 낮은 음력을 내게 되는 통은 넓이가 넓고요, 높은 음력을 담당하는 통은 이 지름이 좁습니다. 그래서 넓고 큰 통, 그리고 두껍고 질긴 가죽, 그리고 채도 꽝이 큰 거, 그리고 낭창낭창한 거, 이것만 치는 거를 궁,
아주 낮은 데서 깔려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뒷받침되는 소리. 그 다음에 요거는 카랑카랑한, 즉 통도 좁고 가죽도 얇고 카랑카랑하고, 채도 마찬가지로 해철이처럼 낭창낭창, 이걸로 내는 소리를 따. 그래서 궁과 따가 구분이 되겠죠. 구분되는 거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모아서 치는 덩부터 나열을 하게 되면 덩 한 번, 궁 한 번, 따 한 번, 이렇게 세 가지 음정으로 구분이 되는 타법도 구분이 되겠죠. 연결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덩, 궁, 따.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게 되면 즉 그래서 손을 구분하는 방법, 양손을 쓸 것인가 혹은 궁채를 든 한쪽 손 혹은 열채를 든 한쪽 손, 통상적으로 이제 왼손 오른손으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즉 양손과 왼손과 오른손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음양관계, 작은 우주라고 그러죠. 내 몸 안에, 여러분들 몸 안에 작은 우주가 있어요. 소우주라고 그러죠. 그 안에 당연히 음양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관계를 구분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옛 어른들은 좌하고 우, 좌우 해서 왼쪽을 오른쪽을 양,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양손은 합, 그래서 양, 합, 삼재의 개념이 이 장구를 통해서 그대로 소리로 그리고 파장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악기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안에 많은 함축된 의미,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야, 저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악기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람의 손이 두 개, 그리고 합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즉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몸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맞춰진 거가 장구치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즉 양합 혹은 합음양, 이거를 잘 구분하면서 치게 되면 몸이 어때요? 사람 몸이 작은 우주라고 그랬죠? 대류가 잘 형성이 되죠. 즉 피가 잘 돌고 그리고 심장 박동뿐만이 아니라 맥박이 잘 뛰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장구치기를 통해서 이 기준만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 몸이 그와 같이 대류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현대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뭡니까? 자기 건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장구치기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그 행복에 친밀하게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 과정도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즐거운 수업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태껏 제가 말로 설명해 드렸던 거를 일치시켜 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입으로는 구음이라고 그랬죠. 입구자. 입으로 내는 음악, 소리. 그래서 덩과 궁과 따를 계속 읊어주시고, 그리고 손으로는 덩에서는 양손, 그리고 궁에서는 왼손, 따에서는 오른손 치기를 일치시키면서 매번 양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세 박자가 반복이 되겠죠. 그럴 때 몸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앉은 자세가 됐든 서 있는 자세가 됐든 허벅지를 매기셔도 되고 앉아서는 무릎을 매기셔도 되고, 그리고 앉으신 상태에서 안에다가 뭐 라면 종이 상자 같은 거 있죠. 상품 포장 상자, 뭐 스티로폴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가만가만 놓고, 즉 소리가 크게 나면 아무래도 이웃에서 소음 민원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장구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허벅지나 무릎이나 그리고 빈 종이 상자를 혹은 종이 상자 안에다가 헌 신문지를 구겨 넣어 가지고 또 흡음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장구치기를 현장에서, 집에서 혹은 작은 사무실에서 아무 곳에서나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덩, 쿵, 따. 자, 시작 하면 여러분들이 읊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덩, 쿵, 따. 시작. 덩, 쿵, 따. 시작. 덩, 쿵, 따. 시작.
덩, 궁, 따 시작. 여기까지는 구음만 읊기. 이번에는 구음을 읊으시면서 덩은 양손, 궁은 왼손, 따는 오른손 하고 치시면서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박자는 제가 의 혹은 시작 이렇게 추임새로 넣어드릴 겁니다. 그럼 추임새도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자,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의 을시구. 그렇지. 잘한다. 을수. 좋다. 을수. 절수 조금씩 빨라져 볼게요. 절수. 허이. 시작. 의. 을시구다. 잘한다. 허있다. 전라도식으로 해보나요? 왜 잘하거든. 을시구나. 그렇지. 이. 을시구. 하이야. 시구나. 좋다. 아싸. 하면 남자분들은 아싸 하면 그다음에 뭐예요? 가오리. 을시구. 좋다. 그러나 추임새도 가능하면 우리식으로. 허이. 잘한다. 그렇지. 을시구나. 허이야. 여기까지. 을시구.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맛배기 수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짧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장구 치기 그리고 소리 구분, 손치기, 손 구분 이거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장단, 즉 장구의 장단을 매기시면서 우리가 또 발을 굴리고 뛰고 걷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아야 되겠죠. 메고 서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조금 그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무릎 장단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상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도 뭐를 할 수 있냐?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규칙적인 그 박자를 매김할 텐데 그 규칙적이고 하나의 완성된 그거를 얘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장단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좀 전에는 타법, 소리 내기, 손 구분하는 거 그렇게 했고 이제 장단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단 구성할 때 가장 한국적인 장단을 우선 꺼내야 되겠죠. 그 한국적인 장단의 대표적인 거가 세마치 장단이에요. 그래서 세라는 거는 아시겠죠? 셋. 마치는 하나의 장단의 틀, 꼴 이거를 얘기할 때 한 마치, 두 마치, 세 마치, 네 마치 이렇게 읊어내는데 즉 세 박자로 꾸려진 즉 세 단계, 세 개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완벽한 장단이 세 마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마치 장단이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어울리고 많이 활용되는 장단이기 때문에 먼저 꺼내는 겁니다. 자, 세 마치 장단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박자가 한 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는 덩, 쿵, 따 하고 의에서 추임새로 네 박자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세 박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타법을 구성하면서 했었던 걸로만 치셔도 세 마치 장단은 구성되겠죠. 즉 덩, 쿵, 따, 덩, 쿵, 따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간단한 세 마치의 골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겠죠. 그러나 장단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점만 짚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고 달고 맺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낼 때는 덩만 치시면 돼요. 즉 하나 둘 할 때 첫 번째 박은 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은 덩따, 즉 합 한 번, 오른손 따 한 번 해서 덩. 그리고 세 번째 장단은 궁따, 즉 양손 치기가 없어지고 왼손 한 번, 오른손 한 번. 이렇게 해서 각각 세 박자의 각각의 타점이 다 세 군데가 다르죠. 첫 번째 박은 덩 길게, 두 번째 박은 덩따, 세 번째 박은 궁따아 해서 연결하면 덩따 궁따. 이렇게 몇 박자짜리인지, 그리고 그 박자가 어떤 첫 번째 박인지 두 번째 박인지 세 번째 박인지 그 타점에 맞느냐를 확인할 때 손가락 세기를 하시면 아주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손가락 5개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4손가락이 남죠. 이 4손가락을 4박자를 짚을 때는 다 사용하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나 지금은 3박자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제외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검지, 중지, 약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하면 3박자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첫 박은 뭐예요? 덩, 양손치기. 두 번째 박은 덩따.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은 궁따 해서 덩, 덩따, 궁따, 덩, 덩따, 궁따. 이게 세 마치 장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몇 번 쳐볼 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4회 반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덩은 양손, 따는 오른손, 그리고 궁은 왼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손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 장단을 제가 이제 작게 치면서 과연 어떤 노래가 대표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노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 어울리고 맞느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단부터 여러분들은 무릎 장단 혹은 앞에 놓여져 있는 다른 어떤 물건을 좌우를 구분해 갖고 매기는 장단으로 같이 쳐봅니다. 천천히 시작. 덩, 덩, 따, 따, 합, 합, 따, 따, 합, 합, 오에도, 합, 합, 오에도. 이런 식으로 손 구분을 하시면서 타점을 잡으시면서, 자, 일단 제가 먼저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자, 다 아시는 노래니까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처음으로는 경기아리랑 불러볼게요. 자, 다 아시는 노래죠. 이제 같이 불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었던 대목, 즉 아리랑이라는 노래에서 즉 매김가락이 아닌 받는가락, 즉 후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후렴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그 전에 장단을 2장단 매겨서 전주장단으로 매기고 떵, 떵, 따궁따, 떵, 떵, 따궁따, 아리랑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장단부터 시작. 경, 경, 따, 따, 경,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리이고 함께 부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김소리. 자, 일단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불러보셨지만 최근에 불러보지 않아서 가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가사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똑같은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매김 소리가 나오겠죠. 해서 먼저 장단을 2장단 매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나를 버리고
나서 또 받는 소리 아리랑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장단으로 가사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기 아리랑을 장단에 맞춰서 계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단은 두 장단을 매기면서 전주. 자, 준비하시고 장단 시작. 덩, 덩, 땅, 땅, 덩,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세 박자짜리를 원박만 짚으시면서 무릎을 치셔도 장단이 된다고 그랬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까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직접 장단을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자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른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노래만 부르니까 노래는 되는데 혹은 장구만 치니까 장단은 되는데 두 개를 같이 하려고 본 게 헷갈리고 막 경황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아직 덜 익숙해서 그러는 것이죠. 다 하실 수 있는 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불러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나 여기가 남도예요. 좀 전에는 경기 아리랑, 경기 충청도 운역에서 부르던 거, 그리고 교과서에 실렸던 대표적인 아리랑이고, 사실 이쪽 남도에서는 경기 아리랑보다도 남도 아리랑을 잘 부르죠. 그래서 남도 아리랑의 대표적인 곳이 또 남도 중에서도 진도 지방이죠. 그래서 진도 아리랑을 많이 부른다는 얘기죠. 진도 아리랑도 좀 전의 장단과 똑같이 세 마치를 쓰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신용을 내볼게요.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가 안돼 아리랑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죠.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 앉아 계시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자, 그 상태로 해가지고 진도아리랑은 많이들 매김소리를 알고들 계셔요. 그러나 매김소리도 간단하게 한 두 소절 정도 해가지고 좀 전에 세마치 장단을 그대로 치시면서 진도아리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아리랑 부르기 전에 장단이 먼저 들어가는데, 장단 마찬가지로 세마치 장단을 두 번 반복해서 전주가락을 구성하고 노래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단부터 시작. 문경 문경 새
새마치 진도아리랑도 새마치 장단에 맞죠. 그러나 사실 장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면 각각의 아리랑마다 똑같은 새마치 장단일지라도 내는 방법이 달라요. 즉 지역의 맛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의 그리고 또 하나, 즉 대표적인 아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색을 갖춘 향토색이 짙은 대표적인 아리랑. 자, 그 다음에는 경상도로 가봐야 되겠죠. 자, 경상도 아리랑은 조금 빠르고 아주 직설적이에요. 자, 그래서 경상도 아리랑을 대표하는 것은 단연 밀양 아리랑이죠. 자, 근데 밀양 아리랑 그러니까 밀양 아리랑을 어떻게 부르는 거지? 라고 지금 막 혼자 막 이렇게 읊조려 보시기도 하시겠네요. 자, 이겁니다. 날정보소 날정보소 날정보소. 자,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빠르고 경쾌하고 직설적입니다. 자, 그래서 새마치 장단이기는 하되 조금 빠르게 그리고 막 격하게 우렁차게 화통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진도아리랑도 2절까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장단을 내어서 전주곡으로 새마치를 2번 반복하고 날정보소 바로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이와 같이 맛배기 어떤 수업 자료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장단을 매기면서 아리랑 3가지만 불러도 한국의 어떤 그 민요 그리고 장구를 통해서 나온 박자 이거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 가서 이렇게 꺼내셨다 그러면 박수 많이 받고 아마 칭찬 많이 받고 그리고 부러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맛배기 영상이고 맛배기 교육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깊은 얘기 그리고 너무 긴 얘기는 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훌쩍 지나가더라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여성문화대학의 장구 입문반 제대로 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